안녕하세요. 내일장 뭐 사지 알아보죠. 자, 우선 반도체를 보게 되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의 경우에 상당한 그 큰 폭의 하락을 했죠. 하이닉스가 8% 하락했고 삼성전자도 5% 정도 하락을 했죠. 자, 이렇게 된 데에는 뭐 미국의 키옥시아가 큰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하락에도 영향을 주었고, 그 외에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안 좋았죠. 시장이 안 좋은 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자, 이미 지나간 거 하나하나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고, 다 들으셔서 아실 테니까. 자, 대응에 대해서만 알아보긴 하죠.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이 4.2%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자, 반도체가, 자, 이렇게 마이크론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상승을 했고, 또 엔비디아도 약간의 상승을 했고, 그래서 월요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그리고 금요일에 큰 하락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시장은 반도체 쪽에서는 좀 갭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다음 주 일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이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죠. 엔비디아는 그동안에도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또 젠슨 황이 또 이제 쇼맨십에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도 그 깐부 치킨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벤트를 벌인 것처럼, 그래서 또 이제 한마디 좋은 얘기 한번 해주게 되면은 엔비디아로 인한 또 상승이 이제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지금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반도체는 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거기다가 또 삼전의 경우에는 DDR5 가격을 60%나 인상한다라는 또 발표를 했죠. 그리고 또 파운드리의 경우에도 또 어떤 그 스타트업 업체에 그 수주를 받았다라는 또 발표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상황은 좀 이벤트들이 좀 유리한 쪽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한 11만원 정도 갔다가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조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이제 조정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면 주가가 지금 보면은 한 4천 정도 와서 지금 금방 한 번에 올라가진 않겠죠. 그럼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럼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 삼성전자는 지수주의니까, 그러니까 좀 이 박스권 형태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제 금요일에 이렇게 그 상승으로 하락을 했죠. 5%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전에 하락했을 때도 75,000원 정도 이점이면, 이제 지금 보면은 20선과 60선의 중간 지점이니까 한 40선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 지점은 이제 지금 지켜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금요일에 이점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갭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고, 그러면은 대응은 지금 단기적인 대응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박스권에서 당분간은 좀 이렇게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박스권의 하단에서 매수를 해서 이제 상단에서 매도하고, 또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의 이제 단기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뭐 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떨어졌을 때만 매수를 하는 거죠.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승을 할 때 이때 매도를 하는, 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각자 이제 뭐 단기든 아니면 이제 중장기든 이렇게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지금 현재 11만 원, 여기가 최고점은 아니겠죠. 여기는 결국에는 조만간에 이제 돌파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이제 대응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방산주를 보게 되면은 이제 17일에 현재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이 있는데, 이제 중동 지역을 방문을 하죠. 아랍에밀레이트, 튀르키예, 이집트 등을 방문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뭐 전차라든지 그런 거와 관련된 방산 관련돼 있는 어떤 그 논의가 나올 수도 있다, 수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좀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방산에는 이제 3대장이면 현대, 롯데, LIG, 넥스원, 하마 시스템, 자, 얘네들을 잘 주시하고 뉴스를 주시하고 있다가, 좀 이거는 이제 뭐 장기적이라기보다도 좀 단기 대응이죠. 단기 대응으로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이제 카카오 또 네이버의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지금 이제 그 모멘텀이 조만간에 이제 나오게 되겠죠.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결국 이제 올해 안에는 아마도 법안이 통과가 되든 이제 최소한 그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되겠죠. 자, 그동안에는 자, 지금 뭐 하는 쪽에서 이제 은행권에서만 발행을 허가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비은행권도 발행을 이제 할 수 있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쪽으로 정부 여당 쪽의 안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정부 쪽에도 지금 예를 들자면 이제 네이버 관계되어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네이버는 은행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은행권으로만 한정을 하게 되면 네이버에 상당히 불리하죠. 그런데 비은행권도 허가를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네이버의 그 약점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한테는 이제 좋은 소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 AI 에이전트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두 업체에게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자, 예를 들면 이제 카카오를 보게 되면은 카카오는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를 했듯이 실적 발표도 이제 좋게 나왔죠. 영업이익이 굉장히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광고 부분에 이제 카톡의 매출도 이렇게 상당히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 카톡이 이제 개편된 거는 여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4분기의 경우에는 이제 반영이 되면은 이제 더 성장을 하게 되겠죠. 4분기 매출은 광고 부분 매출이 더 커지게 되겠고 자 그래서 카톡 개편은 이제 이렇게 그 검색 플랫폼 쪽으로 이제 바꿨다. 채팅에서 이렇게 바꾼 거고 자 AI 전략을 보게 되면 이제 챗 GPT는 이미 이제 탑재가 됐고 열흘 만에 200만 명이 돌파가 됐고 자, AI 에이전트를 이제 도입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외부의 개발사가 카카오 내부에서 에이전트를 이제 개발해가지고 서비스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융, 여행, 이커머스 업체들하고 지금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 금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커머스가 카톡의 내부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그쪽으로 이제 거기서 활용을 하면서 그 이쪽에서 이제 그러면 카톡의 수익 발생 그동안에 이제 없었던 부분에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익이 이게 이제 점진적이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카카오의 큰 어떤 상승의 어떤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카카오에서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사실 네이버에서도 뭐 검색보다는 이제 AI 에이전트 쪽으로 이렇게 전향적으로 자, 이쪽으로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이쪽을 크게 상승을 시켜보겠다 뭐 이런 전략을 이제 네이버에서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두 업체가 보게 되면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먼저 치고 나가느냐 이제 비슷한 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외부 업체를 이제 인수할 때도 뭐 그랬었죠. 예를 들면 이제 SM을 인수할 때에도 카카오가 인수를 했지만은 네이버도 이제 인수를 하려고 했었죠. 자, 이렇게 AI 에이전트, 자, 이쪽에 이제 그 큰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겠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카카오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박스권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지지선이 되고 있는 부분, 이 지지선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죠. 그럼 여기서만 매수를 한 게 아니고, 여기서만 이때 제일 많이 매수를 했죠. 여기서만 매수를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상단 부분에서도 매수를 꽤 했죠. 그래서 현재 그 외국인들은 한 6천억 정도 이상을 매수를 한 상태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나가지 않고 있고,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박스권 상단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수익을 이제 그럼 이때 외국인들이 뭐 10% 20% 먹고 나가진 않겠죠.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 갈 때 이때까지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겠는가.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면서 외국인들의 이제 추세를 잘 지켜보면서 개인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외국인들이 팔면 그때 매도를 하면 되겠죠. 자, 그때까지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보유를 하면 되겠고. 자, 이것도 단기적으로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상단에 갔을 때 좀 팔고
여기서 또 매수하고 팔고 이런 방식도 가능하게 되겠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하단 부분에서 이제 계속 모아가는 거죠. 좀 더 모아가다가 이 모아놓은 거를 이제 돌파하면서 상승할 때 이렇게 이때 매도를 하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잡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1차 목표는 이 정도 한 10만원, 10만원, 11만원 이 정도를 보면 되겠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거는 20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건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이상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일단은 현재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아마 한 10만원대 정도까지는 가지고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지점 정도를 목표로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자, ESS 쪽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 지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경우에도 지금 뭐 캐즘인데, 그런데 이제 결국 자율주행을 테슬라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 되면은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이 이제 본격화가 이제 되겠죠. 상용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상용화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 전기차 쪽으로 이제 전환이 더 이제 급격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도 판매가 뭐 늘어날 가능성은 이제 높다고 봐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또 이제 로봇들도 결국에는 뭐 다 어쨌든 2차 전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비행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 2차 전지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어쨌든 뭐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삼성 SDI를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표 종목으로 보고 있고, 삼성 SDI나 또는 이제 LG 엔소 뭐 이 정도를 셀 업체에서는 대표 종목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소재 업체로는 이제 에코프로 또 뭐 LNF 뭐 이런데 그런 데가 정도가 괜찮은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삼성 SDI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제 그 횡보하고 있다가 한번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을 한번 이제 기록을 했죠.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살짝 조정받고 이제 이것도 이제 박스권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기 20선 그리고 이제 그 이격이 벌어졌다가 이평선들이 이렇게 좀 모아지고 있죠. 모아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모아지는 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자 이렇게 이평선이 모이면은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모이면 흩어지겠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래서 흩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하락 아니면 상승인데, 근데 이거는 뭐 하락으로 가는 가능성은 사실 낮죠. 그럼 상승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모아서 이렇게 상승했을 때에 이때에 이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죠. 매수, 매도. 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볼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지금 이 2차 전지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게 여기서 한번 올라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직 그 저평가 구역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큰 상승폭을 기대하면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괜찮지 않을까. 반도체도 이제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각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시면서 대응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대합니다.